날조사는 거꾸로 된 세상이므로 언어의 경우도 그렇게 거꾸로 날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실마리로 언어 문제를 간략히 생각합니다.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문제는 거의 근거 없는 그림을 양해하시고요. 그래도 맞는 겁니다. 훈민정음은 소리글이라고 하는데 소리성은 만물성정을 표시하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소리가 그 마음심이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고 또 백성들은 음악을 통해서 그 풍속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성정은 음란한 소리와 음악을, 성정이 바르고 풍속이 아름다운 성정을 가진 백성들은 그렇게 바른 음악을 만들어내거나 합니다. 언어 역시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훈민정음 해례. 우리말은 원래 있는 본성에서 찾아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정오가 있고 정사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덕행을 쌓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리와 탐욕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도 그런 모양이 들어가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언어가 변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언어가 변천을 할 때 정과 사이 어느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변천이 항상 정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망쳐놓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일이죠. 과거 우리는 28자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24자를 사용하는데 최근의 특이한 점은 소위 날조사의 중국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말로 표기하던 소위 급조 중국의 지명이나 인명을 그들의 발음으로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기억이 나는데 어물쩍 그렇게 표기하기로 하고 방송 매체에서도 한 통 속으로 약속하고 표기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북경을 베이징으로, 모택동을 마오쩌둥으로 표기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 표준말을 버리고 지방방언을 표기하는 것이었으므로 날조사의 법칙대로 된 것이었다고 보이죠. 날조라는 것이 엉터리 거꾸로 된 세상을 뜻하기도 하니까 맞는 겁니다. 흔히 인용되는 강의자전의 발음 방식을 보면 북경을 과거에는 패킹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최근에는 베이징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헌데 이러한 표기는 강의자전에 있는 것과도 다르고 소위 사성에도 합치되지 않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결국 한자가 현재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마는 것이죠. 성은 음양오행에 따라 움직이고 그 음양오행에 자기도 모르면서 따르는 것이 사람이므로 사성은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서 나온 것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성이 바르게 쓰여야 정상적인 성음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음양오행의 우주철학을 득도한 소위 철인이 정음, 가림토를 만들고 그것을 세종이 훈민정음으로 개작하였으므로 음양오행을 모르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사성에 맞지 않게 쓸 수 있지만 올바르게 음양오행의 철학과 사성의 활용을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사성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표준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